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수열의 점화식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너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요 두 개를 되게 예민하게 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다 풀려. 복잡할 때는 저걸 쓰면서 뇌절올 수 있어. 그러니까 괄호를 써놓으면 이게 편해. 여러 개를 안 쓰고 이미 어디다 넣어야 될지 결정이 되니까 실수도 좀 덜하고 쓸 것도 좀 덜 할 수 있어요. 야, 점화식 문제는 보통 어떻게 푸냐? 점화식 문제 어떻게 풀어? 꼴 맞춰서 푼대. 친구 꼴 맞춰서. 또 친구는 나열해 가면서 푼다. 나열해 가면서 푼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점화식 문제는 일단 나열해서 푸는 게 맞아요. 어떻게 풀어 그러면 나 나열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쌤이 미리 그 얘기를 좀 할게. 막 점화식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려서 풀고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래프 그려서 풀고 있잖아.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수열의 점화식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너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아까 제가 그 1교시 때 수업했던 것처럼 강사의 간지를 위해서 만들어낸 풀이지 실제 시험장에서 너네가 점화식 문제 나왔는데 그리면 잘 풀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절대 안 들어. 절대. 그러니까 그래프는 맨 마지막에서 써놨지만 그냥 보조수단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린 다 나열을 해서 풀 겁니다. 기본 피지컬을 기르는 거라. 그럼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해봐봐. 나열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나열할지를 정해야 되잖아. 이해가지? 아니 어디서부터 쓸지를 정해야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일단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이 문제 풀려면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되지? 이거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를 다 1항부터 써서 푸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건에서 뭐부터 시작하면 편할지를 알려줘요, 보통. 이걸 먼저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봐봐. 나열을 하는 건 이렇게 나열하는 게 있고 요렇게 나열할 수 있어. 그러니까 5항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 100항까지 나열하는 건 우리가 정방향 나열이라고 하고요. 1항으로 거꾸로 가는 건 역방향 나열이라고 해. 약간의 팁을 주자면 옛날에는 정방향 문제가 많았어. 근데 점화식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역방향 문제를 많이 내더니 요새는 두 개를 섞어서 내.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 돼. 선생님 이건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 조건과 물음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화식 문제를 잘 풀려면 요거까지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돼. 점화식이 보통 문제 속에 쓰여지잖아. 그치? 그럼 그 식의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식의 구조를 잘 봐야 돼. 그럼 식의 구조를 잘 본다는 얘기는 이따 문제를 막 많이 풀면 이런 식의 형태니까 수열이 요런 경향을 띠겠네? 라는 파악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경향 파악하는 건 경험치가 좀 쌓여야 돼. 그러니까 일단 너네 머릿속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점화식이 나왔을 때 어떤 첨자들로 쓰여져 있는가 첨자 구조를 꼭 확인해야 돼요. 첨자가 뭔지 알아? 첨자? 그러니까 A, N 이라고 하면 여기 쓴 걸 첨자라 그래. 그러니까 점화식이 인접한 두항 사이의 관계로 나온 건지 인접한 3항 사이의 관계로 나온 건지 하나를 가지고 홀수번째 짝수번째를 펼쳐나가는 건지 첨자 구조를 잘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잘 봐야 되냐면 요새 문제는 점화식을 그냥 안 써줘요. 보통 너네들한테 괄호 조건을 줘. 그래서 요 괄호 조건도 문제 풀 때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되게 예민하게 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다 풀려. 일단 내가 요것만 가지고 풀리는 걸 보여줄 거야. 작년 수능 15번도 그냥 이거 가지고 풀리는 걸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일단 기본 피지컬을 좀 길러볼게. 연습 딱 하나만 해보자. 옆에 예제 2번 봐봐. 수열 AN이 있는데 나한테 구하라는 건 1항부터 100항까지 AK라는 애에 뭐랑 뭘 찾아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맞아? 그러니까 일단 문제의 물음을 보니까 문제의 사이즈가 1항부터 100항까지 100개를 다뤄야 되는 사이즈야. 100개. 존나 말도 안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 속에 뭔가 있을 거다라는 의심을 하면서 봐야 돼요. 사이즈는 100개를 다루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가조건을 보니까 A5가 5래.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AN 플러스 1은 위에 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위에 거? AN-6 그치? 얘가 AN이 0 이상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2AN 플러스 3이다. 얘는 AN이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점화식의 식의 모습을 보니까 다음 같아요. 봐봐. 첨자를 먼저 잘 봐. 이 점화 구조는 n번째 항을 알면 n 플러스 1번째는 결정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n번째를 알잖아? 그럼 n 플러스 1번째를 그냥 알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괄호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와. 근데 얘 1항부터 다루라고 하니까
시작점에 대한 설정 개념이 없는 친구는 1항부터 쓰는 애들이 있어. 1항을 모르니까 X라 하자. 그리고 그걸로부터 5항까지 써서 A5가 5라는 걸 활용하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때? 문제가 존나 너무 복잡하잖아. 그럼 그건 아니야. 시작점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케이스가 존나 많으면. 알겠지? 보통 문제 조건을 잘 보면 일반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써줘. 그럼 얘로부터 먼저 수열을 이해해 보는 거야. 5항이 시작점이야. 너 6항 쓸 수 있어?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6항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음수니까 아래다 넣어야 되네. 아래다 집어넣으면 7항 뭐 나와? 5 나오지. 그 다음 또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아, 그러니까 이게 인접한 두 항사의 관계인데 하나의 값이 정해졌으니 그 다음도 다 정해진 거야, 지금.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봐봐. 이거 이미 사이즈가 존나 컸었거든? 근데 5항부터는 이미 숫자가 다 정해지지 않았냐, 지금? 5항부터는 다 알잖아. 4, 3, 2, 1은 지금 모르지만 5항부터는 다 알지. 그래서 쌤이 예식을 이렇게 쓸게. 얘를 5항부터는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AK에다가 시그마 K는 5부터 100까지 AK라고 쓸 거야. 그럼 5항부터 100항까지는 다 결정된 숫자니까 얘는 그냥 어떤 숫자였겠지. 물론 계산을 하라면 계산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숫자였던 거지. 근데 문제의 물음이 지금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는 거 아니냐? 그럼 최대값은 누가 최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얘가 미치는 거야, 최대에? 이건 결정된 거니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누가 미치는 거예요? 얘가 제일 크면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제일 작으면 최소가 되는 거야. 근데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래. 그럼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똑같으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있냐? 실제 빼면 지워지겠지. 그래서 이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지금. 그럼 5항으로부터 거꾸로 가서 어디까지를 써주면 돼? 1항까지를 써서 제일 클 때와 제일 작을 때만 구하면 끝나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방향, 역방향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뜯어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였던 거야? 역방향 문제였던 거야, 지금. 역방향으로 쓸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지? 역방향을 뭐 조금밖에 안 쓸 때는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쓰면 되지만 얘처럼 좀 많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역방향에 대해서 먼저 식을 정리해놓고 써야 오히려 실수도 안 하고 빨라. 선생님, 역방향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AN의 입장에서 식을 다시 쓰겠다는 거야, 지금. AN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위에 거부터 해볼게. 잘 봐. AN은 넘기면 되지. 그래서 역방향 점화식을 다시 써주면 AN이라는 건 AN 플러스 1 플러스 6이라고 쓰면 되고요. 얘에 대한 역방향 점화식을 쓰면 3 넘긴 다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AN 플러스 1에 대한 범위를 구하기 쉬운 경우에는 여기에 범위를 먼저 써두고 들어가면 오히려 좀 덜 헷갈려. 쉬운 경우에만 쓰는 거야. 복잡할 때는 저걸 쓰면서 뇌절 올 수 있어. 복잡할 땐 써놓은 다음에 이 조건 맞는지 확인하는 쪽이 편하고 단순하면 얘를 먼저 써놓는 게 편해요. 오케이? 그럼 써볼게. 봐봐. 위에 거는 AN이 0 이상이야. 그럼 얘가 0 이상이잖아? 거기서 6을 뺐어. 그럼 얘는 몇 이상? 마이너스 6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이 오른쪽 괄호에는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을 땐 위에 걸 따라간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AN이 0보다 작아. 그럼 얘가 0보다 큰 애 마이너스 2까지 곱한 게 거기에다 지금 3을 더했어요. 그럼 뭐보다 큰 거야? 얘가 3보다 큰 거지. 그래서 괄호 조건에 얘가 3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써주시는 거야. 근데 역방향 점화식을 이렇게 써보면은 이 범위가 이렇게 겹치게 돼요. 정방향은 하나로 결정되지만 역방향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펼쳐진다는 얘기가 범위가 겹쳐져서 펼쳐지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 AN 플러스 1이 5 이랬어. 5는 얘에도 들어가고 얘에도 들어가지. 값이 두 개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AN 플러스 1이 만약에 2였어. 그럼 누구에 밖에 못 넣어? 얘에 밖에 못 넣으니까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AN 플러스 1이 만약에 5야. 5는 얘에도 들어가지. 5에서 거꾸로 4항을 쓸 때는 값이 두 개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근데 만약에 AN 플러스 1이 2야. 그러면 얘엔 안 들어가잖아. 얘에만 들어가지.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역방향 써볼게. 대답 잘해봐. A5가 5였어. 우린 4, 3, 2, 1 끌고 가야 돼. 그럼 A4라는 애는 얘가 5니까 둘 다 들어가네. 그럼 A4라는 애는 두 가지가 나오겠지. 누구랑 누가 나와? 5에 6 더해서 11. 5에서 3 빼면 2잖아. 그걸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A4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거꾸로 몇 개를 써? 1항까지
가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이제 이 생각 좀만 해보자. 봐봐. 11은 둘 다 들어가는 게 맞아. 내가 여기 써볼게. 둘 다 들어가는 게 맞아. 위에다 11 넣으면 뭐 나와? 17. 아래에다 11 넣으면 뭐 나와? 4가 나오지.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을 때만 찾으면 되거든. 써놓고 보니 제일 클 때는 계속 뭐 더하면 제일 클 것 같아? 계속 6 더하면 클 것 같아. 그래서 최대가 되는 상황은 그 다음에 다시 6 더하고 그 다음에 다시 6 더하는 이 상황이 되겠죠. 최대가 될 때는 이렇게 몇 개 찾는 거야? 이렇게 4개 찾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럼 이제 최소가 되는 거 볼게. 최소는 작은 걸 따라가 써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야. 자, 마이너스 1은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 어디 들어가? 위에만 들어가지. 그래서 A3이라는 애가 위에 거 하나인 5로 그냥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괄호를 써놓으면 이게 편해. 여러 개를 안 쓰고 이미 어디다 넣어야 될지 결정이 되니까 실수도 좀 덜하고 쓸 것도 좀 덜 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수열, 나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수영도를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에선 수영도를 계속 새로운 걸 그리게 안 내. 많이 할 때는. 얘 5잖아. 이미 5에 대해서는 해봤지. 이 구조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럼 5였으니까 11 뭐야? 마일. 근데 우리 작은 거 찾아야 돼. 11 가면 돼?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럼 그 다음에 다시 5로 결정. 따라서 최소가 될 땐 언제다? 요렇게 4개를 찾는 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거에서 이거 다 더한 걸 빼주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요렇게 풀리는 거야.